기출하고 엮어가지고 부평 대비로 낸 건데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뭐냐면 이쪽으로 갈까 다시 학생들 찾게. 이 멀티버스 지문 있잖아요. 이 가상세계 지문이 각자 사실 가상세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몰라. 혹시 싸이월드 아시는 분 손?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싸이월드에다가 미니미 이렇게 꾸몄잖아. 가상세계지. 그 싸이월드 이전에 이제 행복동이라고 썼어요. 행복동. 미안합니다. 행복동이라고 썼어요. 진짜 행복동이야.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사랑시 행복동 뭐 이런 그런 이상한 나쁜 드립 치지 마시고 행복동이라는 게임이 있었어. 거기다가 애들이 진짜 현질 존나 했어요. 코스튬 한다고 막 옷 막 입히고 옷 하나 5,000원 만원. 현실 세계에서 5,000원짜리 옷도 안 사 입는 애들이 거기다 막 5,000원짜리 막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입고 다닌다니까. 막 10만원짜리 옷 입으면 걔 인기 존나 많아져.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멀티버스에서 샤넬백인가 뭐 구찌백인가에 574만원인가 막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럼 도대체 이게 구평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이걸 다루느냐라고 얘기하면 좀 상상력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세상 살면서 많이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멀티버스 지금 보면은 아마 3달락 정도의 센서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보기도 보면 센서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니까. 거기 딱 진짜 손 센서 있잖아 거기에. 3달락 봐봐. 그 손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멀티버스랑 현실 세계랑 이렇게 연동해준다. 그런 거 있잖아. 얘가 그거잖아 지금. 인장의 센서. 그림도 손 그림이네. 선생님, 이거 EBS 작년 건데 연계가 됐다고요? 연계됐다니까? 왜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능을 계속 출제하는데 여러분 수능 역사가 28년이야. 씨발 28년.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그 28년 전에 수능 체계 만드셨던 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고인 다 되셨어요. 진작. 이미 세대가 바뀌었다니까. 3번 바뀌어요. 진짜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30년 지났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세대는 아직도 30년 이전의 버전으로 머리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30년 이전 버전이야. 왜? 자기들은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어쨌든 수능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작년에 냈던 걸 올해 그대로 갖다 내면요 아예 변별이 안 돼요. 학생들이 기출을 미친 듯이 공부하니까. 두 번째, EBS도 70%라는 수치가 되게 압박이야 평가원에서는. 사실 EBS 연기한다는 건요 되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2004년에 그 다음에 2011년인가 그랬을 거고 그리고 지금 2020년 그래서 이때 EBS를 연결하겠다. EBS로 완전히 사교육 대체하겠다. EBS 70% 직접 연계하겠다. 50%로 간접 연계하겠다. 사실 이제 정치적 구호기도 하고 아니 왜 갑자기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냐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가원 출제자들이 굉장히 고충스러운 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한때 탐구가 뒤지기 어려워가지고 탐구에서 변별이 뒤지게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과는 8과목, 문과는 10과목이 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려버리니까 원성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교육을 잡겠다고 해. 사교육을 뭐를 하냐? 제일 큰 사교육 시장이 영어예요. 야, 나는 진짜 내가 외우기도 싫은데 그거 외워져 있어.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다 알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다 알아. 아, 내가 뭐 듣고 싶지 않아. 근데 다 알아. 막. 영어는요, 성인 사교육까지 해가지고 그냥 사교육 1등이야. 그러니까 얘를 바로 등급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1등이요. 4만 명이 만점이요. 그럼 남는 건 수학이고 국어잖아. 아, 국어 사교육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 물론 여러분이 이제 고3이니까 하는 거야. 야, 누가 국어 사교육을 해? 국어인데 수학은 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어렵게 내버리면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어에서 몰빵해서 변별을 했던 건데 올해 6월에서 평가원에서 애들 코로나니까 좀 쉽게 내보자 했는데 뭐냐 얘들 싶은 거야. 만점자 숫자 보니까 머리가 띠용한 거야 이제. 야, 저 어디까지 얘네들이 바닥인지 보자 해가지고 9월에 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올해 9월 수준, 올해 6월 수준, 예년 수준 3가지 버전이 가능성이 생겨버렸고 이 가능성 대비를 다 해줘야 돼요. 이 커리큘럼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자 다시 왜 그러면 간접 연계로 바뀌었냐면 이런 복잡한 상황이야.
그럼 출제에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출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지. 그래서, 야, EBS 간접 연계 50%라는 수치를 준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년에 EBS 출제했던 분들도 출제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출제할 만한 소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년 EBS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얘는 작년 EBS예요. 그런데 낸다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최근 EBS를 올해 교재에다 실었던 이유가 있어. 올해 EBS도 아닌데, 올해 EBS 연계 교재도 아닌데, 예년에는 관연도 EBS 교재가 거의 무의미했어요. 왜냐면 출제가 거의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특히 올해는 예전 것까지 갖다 낸 날이에요. 오히려 10년 전 수능 기출보다 작년 제 EBS에서 도움받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진 시험이야. 그게 이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9월 평가원은 겉핥 탔어요. 그래서 포석을 다 깔아놓고 우리 이거 내더라도 연계니까 별 얘기 없겠지? 라고 미리 까임방지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 짐은 이렇게 엮인다는 거 잘 봐두시라는 입장에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문제를 수업하고 여러분한테 다룸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지금 예년 버전의 시험 연습할 만한 소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올해 사설들은 퀄리티가 되게 낮아. 아니면 쉬워버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은 너무 퀄리티가 낮고요. 퀄리티가 좋은 시험은 좀 난이도가 떨어져.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2강 풀다가 멘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매주 최소한 한 지문 정도씩은 여러분한테 좀 오염되어 있는 사고들을 계속 정화하는, 그리고 감각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건데, 필기노 식은 거 보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20개 내외의 키워드로 주제가 요약이 돼요. 결국 이거 뽑아내냐 못 뽑아내냐야. 왜냐하면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뒤지게 읽어도요, 여러분 어차피 기억 안 나요. 내가 이거 하도 가르치다 보니까 외워진 게 첫 줄이 뭐로 시작한지는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일단락이 뭐라고 있냐면 침을 삼킨다, 목젖이 움직일 때 피부가 10%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고, 관절 움직일 때는 최대 65%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봐, 10%고 65%고 문제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요즘 시대에. 여러분, 여기에 자음 기억이 몇 번 쓰였는지 찾아봐. 네가 왜 그거를 근데. 컴퓨터 가면요, 1초면 다 차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계랑 우리는 승부가 안 된다니까. 그런 단순 정보 처리는. 어떤 정보가 있고 없고는 기계가 훨씬 잘해, 우리보다. 그러니까 기계 수준의 정보 처리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은 끝난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보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시간 안에 처리 안 되는 정보량을 던져주고, 구조 처리해? 같이 판단해? 자, 좋아. 기계는 못하는 가중치를 줘봐. 그러면 이 글에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거를 흐름을 잡아봐. 좋아. 선지 들어갔니? 정답 보이지? 오케이. 이 느낌이야. 선지 하나 놓고 OX. 단어 하나 맞아 틀려. 이거는 물론 여러분 기초적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학생은 이 버전 수업이 기초 111이라고 해놨어. 이거 하시면 돼. 또 근데 해놨더니 이제, 그러니까 모르면 좀, 죄송해요. 화내는 거 아니야. 모르면 근데 좀, 모르면 이거. 이제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단톡방에 어머님들도 같이 계시잖아. 부모님도 같이 계시잖아. 부모님께서 아니 지금 기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학생한테 얘기하셔서 학생이 혼란스럽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아니야. 알죠? 뭐 탈룰라 이런 거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제 부모님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근데 수능 국어는 누굴 믿어야 되겠냐? 그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올해 수능에 특히 한 3등급 미만인 학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이나 1등급인 애들도 이걸로 치유가 된 애들이 있어. 이 자리에 앉아도 있어. 애가 이거 2감 존나 풀다 멘탈 다 터져가지고 야 이거 해. 일주일 만에 애가 다시 돌아왔어. 1등급인데 이거 하다가 멘탈 다 터져갖고 막 2, 3등급 나오다가 이거 다시 하니까 다시 복귀가 된 애들도 있고, 구평 일주일 전에 너무 불안한 거야. 왜? 얘는 1등급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냐. 재수야. 부모님이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엄청나게 때려박았어. 딱 이 수업을 들어왔어요.
뭔가 감을 딱 잡더라고. 바로 9평에 1등급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초라고, 뭐라고, 야, 네이밍 좀 해줘봐요, 여러분. 좋아요. 이거 수업 이름 공모 좀 하겠습니다. 기초 말고 좋은 이름 있으면 좀 해줘. 근데 어쨌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답이 없는데, 또는 기본기는 때때로 우리가 놓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기로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 이거 재생목록으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여러분 그 링크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링크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설문지 작성하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얼추 가늠이 되게끔 짜놓은 건데 여러분이 그걸 좀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그리는 거 그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그림 그려가지고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에서 나는 뭐가 안 된다,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베이노 학생은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순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월요일 정도에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 잡아주시면 되고. 다시 이 지문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게 설명할 타이밍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해버릴게요. 짧게. 잘 봐. 일단 9월 평가원의 메타버스 지문이 나오면서 EBS나 기출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수업 첫 번째 주제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올해 EBS뿐만 아니라 최근 EBS를 다 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개땡큐인 거예요. 남들은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잘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요즘 구평정원에서 되게 화두였어. 그냥 실명 깔게요. 한 3년 전부터 그 얘기 하셨어. 재수학원이야. 메가스터디 재수학원에 부모님들이 설명회 들어왔는데 설명회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아프리카로 가세요.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응을 했어. 근데 난 보자마자 참 선지자다, 성각자다 라고 느꼈고, 좀 부러워요. 왜? 아니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몇천억 벌었을 거 아니오. 그러면 나도 10년 안에 수능 망할 거다, 수능 없어질 거다, 나도 수능판 뜰 거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잘 봐. 지금 여러분이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번 수시 쓰면서 뭔가 되게 큰 착각을 하는데요. 문과는 이미 없어졌어. 제발 문과 계열 쓰지 마세요. 문과들은. 서울대 문과들 봤을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컴공, 산업공학, 건축학은 문이과 상관없이 뽑아.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오케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 잘 봐. 이거 자꾸 지금 나한테 상담 들어서 그래. 지금 와서 내일 원서 접수인데, 원서 접수면 나가면 언제야? 오늘이요. 그럼 왜 지금 물어봐? 진작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들어요. 자,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5070 학번은 이제 1950년대와 1970년대 학번이라는 얘기야. 이때는요,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내. 속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던 시절이야. 그때는 그래서 대학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먹었어. 그런 시절이야.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 세대죠, 거의. 이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일 거예요, 아마. 80년대, 9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6,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슬슬 우리나라 대학도 많아졌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되면서 대학 가기가 좀 더 쉬워진 세대야. 그러면 대부분 대학을 가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주 고도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가서 임금을 받잖아. 근데 그 시절에는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았어.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사셨어.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성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새 이게 정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들으라고.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선생님 세대. 여기부터 빙신되기 시작해. 잘 봐. 서울대 경영이야. 내가 2012년에 들은 얘기야. 동아리 후배야. 벤처 동아리 후배야. 내가 그때 좀 잘 나갔어. 벤처 동아리 경영학과 후배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저 서류 떨어졌어요. 아니, 뭐 서류 떨어지는 게 대수냐? 그래갖고 내가 그렇구나. 형 진짜로 서울대 경영이 서류 떨어지면 누가 붙어요? 그러는 거야. 야, 맞는 얘기잖아. 아니, 회사에서 서울대 경영을 떨어뜨리면 누굴 뽑냐?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아. 누구 뽑는 줄 알아? 엑셀 뽑아, 엑셀. PPT 뽑는다고. 파워포인트 뽑아요. 컴퓨터 뽑는다니까, 진짜로.
옛날에 왜 경영대 애들, 왜 문과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면 옛날에는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어? 엑셀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은 80년대, 90년대 회사 생활하시면은 엑셀을 손으로 다 그려. 진짜로. 그려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숫자 계산 다 해.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 정준하가 막 그려가지고 그런 걸 다 하셨던 거예요. 딱 그 세대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서울대 경영대생 1000명보다 엑셀이 일 더 잘해요. 그런 단순 계산, 반복 계산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서울대 문과는 안 뽑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한화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치자, 이번에 공채를. 그러면 교육학 전공 1명 뽑아. HRD라 그래서 인사과. 그 다음에 경영대 5명 뽑아. 경영지원 5명 끝. 나머지 95%는 다 공대야. 맞잖아. 문과를 뽑아서 뭐 할 거야, 진짜로. 야, 내가 철학 전공했어. 그럼 뭐 기업 가서 뭐 할래? 하나 들어가서 뭐 할래? 아, 뭐 폭죽을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63빌딩에서 하는 그 뭐 불꽃 축제를 철학적으로 뭐 예쁘게 할 거예요? 뭘 필요해 도대체? 국어 국문하겠어. 뭐 할래? 뭐 불꽃으로 국어 국문 뭐 글씨를 쓸 거예요? 뭐 할 거야? 서울대 문과 나와봐야 답이 없어요. 그냥 안 뽑아. 그럼 뭐 하냐 얘네들이 다 공무원 쳐요. 다 고시 준비하고 다 대학원 가요. 아, 진짜로. 확신이 없이 그냥 가.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출생아 박살 났어요, 이제. 여러분만 해도 한 40만인데 이제 곧 20만, 10만으로 떨어져. 대학이 있겠니? 야, 봐봐. 서울 50이 중아인홍시야. 인하대 이번에 부실대학. 그래서 이렇게 부실대학으로 쳐낸 이유가 뭐냐면 대학 없애려고 하는 거야. 대학 없어져 이제, 여러분. 근데 교수가 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문과잖아. 내가 문과 계열 학과를 갈 거면은 경북대를 갈 거다. 경북대 1등 해야 돼. 경북대 국어국문의 1등이면 교수를 키우겠지. 2등까지는 키울 수 있어. 경북대 예를 들면 국어 국문이야? 3등이야? 뭐 할 거야? 경북대 불어불문 나왔어. 뭐 할 거야? 서울대 불어불문 나왔어. 뭐 할 거야, 진짜? 아, 뭐 할 거야, 진짜? 불문학 한다니까? 불문학을 배워요. 프랑스 문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아, 물론 프랑스 문학도 가치가 있지. 근데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작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50명이 안 돼요. 전 세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이미 현실이야, 10년 전부터. 자, 그러면 그 답을 나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요즘 세대는 참 땡큐인 게, 봐. 이미 국어시험에서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 접근이 너무 쉬워졌어. 가짜 정보도 많아졌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비례해서 정보 접근이 너무 쉬워졌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잘 들어야 돼. 고도 성장하면 뭐든지 답이 돼. 망하는 집안에서는 1등을 해도 답이 될까 말까야. 비인기 종목 1등 해봐야 연봉 1억 못 벌어. 그런데 인기 종목 축구 1등 해봐. 100억, 200억이야, 연봉이. 그 느낌이에요. 컴공은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4년 졸업해서 기본적인 개발할 줄 알잖아요. 모셔가. 이제는 잘 들어. 금융회사에서 상경계열 애들 안 뽑아요. 개발자를 뽑아. 연봉 1억이야, 그냥. 카카오 뭐 이런 데 그냥 연봉 1억이야. 자, 그런데 영어 공부하세요. 미국 가세요. 연봉 2억, 3억이요, 그냥. 살아도 선진국 가서 살아. 물론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는 내가 못 가봤어. 어떤 느낌인지 하나도 느낌이 안 와, 그냥. 왠지 가면 뭐 강도당할 것 같고 내장 털릴 것 같아가지고 아프리카는 모르겠고, 미국은 가봤는데 미국도 조금 좀 무서워요, 사실은. 막 LA 이런 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들어갔는데 주유기 꽂자마자 흑인 형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가 잔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빅머니로 좀 바꿔달래. 이 뭔 개소리지 싶어가지고 영어 못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걔가 이렇게 이제 손에서 이렇게 꺼내는 순간, 이 품 안에서 이걸 꺼내는 순간 뒤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왜 미국 애들이 좋은 동네 살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국 가시면은 연봉 2억, 3억 벌어갖고 좋은 동네 사시고, 다시. 이제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이거밖에 없어. 30년 전 콩공하고 지금 콩공을 비교해봐요. 앞으로 더 성장해. 이 멀티버스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산업이 10조라고 봐요. 그런데 불과 10년 뒤에 이거 1000조 지금 예상합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1000조가 넘거든? 그 테슬라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100조, 200조밖에 안 하던 회사야. 2년 만에 10배 뛴 회사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시대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과는 제발 문과 이상한 봐봐 여러분 내가 철학을 하고 싶잖아. 우리 집에서 책 사서 철학책 공부하면 돼. 교양으로 들으면 돼요. 복수공부 하면 된다고. 알겠어? 문과는 그냥 여기 가는 거야. 아 선생님 이미 수시 원서 다 썼는데요. 자 그러면 수시를 떨어지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땡큐인 거야. 정시로 가요 제발. 좋은 거 알려줬다 내가 진짜. 선생님 수시 납치당하면요. 아 무조건 복전해야 돼. 기를 쓰고. 왠줄 잘 들어. 서울대 경영 복전이 10년 전에는 그냥 프리패스였어. 나 같은 학점 비용신들도 다 갔어. 근데 한 7년 전부터 서울대 경영 복전 컷이 뒤져요 그냥. 3.7, 3.8. 아 물론 이제 3.78이 쉽다는 사람도 있으나 서울대생들끼리 3.78을 씨발 존나 잘해야 돼. 그런데 한 5년 전만 해도 서울대 컴공도 다 받아줬어요. 내가 학점이 3.02야. 다 받아줘. 그런데 컴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학 가자마자 바로 컴공 복수 전공이에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미안한데 놀 생각하지 마세요. 한강 다녀. 괜찮아. 니네 동기들보다 딱 1.5배만 잘해. 그래서 빨리 컴공 복전 거세요. 다 필요 없어. 진짜로. 이과고 문과고 없어 그냥. 앞으로 산업은 그냥 여기에요. 알겠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대강은 느낌이 와야 돼. 왜냐면 이건 현실이에요. 내가 진짜 마지막에 이게 내가 재작년에 서초팔학원이라고 지금 이제 쫓겨난 데가 있어. 거기가 5억이었어요. 풀대출 땡기잖아요. 이자가 한 150만 원. 근데 여기 월세가 한 200 가까이 되던 데 들었어. 그러면 그냥 풀대출 땡겨가지고 이자 내는 게 50만 원 이득이야.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2억 돼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같은 조건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없어. 강남역 노숙한다니까 진짜로. 매봉산에다가 텐트 치고 살아요 지금. 진짜 그런 상황이야. 우리 세대는 답이 뭐냐. 이쪽 세대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머릿속에 이러고 있거든. 왜? 이것만 들어왔으니까. 끝났어. 아, 왜 끝났냐면 대졸 공채가 없어요 여러분. 대졸 신입 공채가 올해로 이제는 제로가 됐습니다. 삼성만 뽑아요. 삼성만. 신입 공채가 없다니까. 이제 신입은 채용하지 않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신입 채용해봐. 요즘 애들은 죄송해요. 근데 내가 5년 전에 LG 인사과에서 그냥 들은 얘기야. 그냥 그대로 발. 요즘 애들은 LG로 뽑아놔도 1, 2년 안에 50%가 나간다야. 뭐하러 신입을 뽑아? 신입 애들이 일을 하겠어요? 몰라요. 신입은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사람 구실해. 그럼 3년 동안 급여만 줬더니 나가. 아니 물론 나가는 애 입장에서는 존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갔겠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3년 동안 씨발 그냥 이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돈만 날린 거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신입을 안 뽑아요. 무조건 경력직이야. 그러면 이제 웃긴 게 뭔지 아냐? 알바를 해야 돼. 또는 인턴을 해야 돼. 그러면 인턴도 하려는데 경력이 필요한 거야. 알바도 하는데 경력이 필요한 거야. 아니 신입을 안 뽑는데 경력만 뽑는데 경력을 어디서 쌓으라는 거야.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이 없어. 경력을 쌓아서 오래. 근데 경력직만 뽑아. 그런 세대라니까.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어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근데 얘들은 뽑아. 왠 줄 아냐? 신입이고 경력이고 나발이고 안에 그냥 코딩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코딩만 할 줄 알잖아요. 모셔가요. 저 판교에다가 여러분 집도 얻어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 정말 코딱지만한 방 한 칸 월세 80이야. 판교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 얻어줘.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로는 그래. 24평짜리 아파트 얻어준다고 들었어. 사주진 않겠지. 살라고 해주겠지. 살라고. 너 여기 살아라 해주겠지. 알겠어요? 그런 세대야. 쌤 그러면 지금 이 국어 수업 들을 필요 없나요? 일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국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여러분 수능 국어 100분이 101등급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는 정보 처리 능력이 갖춰져야 돼. 너무나 참 운이 좋게도 내가 잘하는 능력과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 정답 중에 하나인 수능 1등급 100분이 100과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인 정보 처리 능력이 교묘하게 교집합이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요즘 진짜 지금 힘들거든요. 오늘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수업하기 전에 먹잖아. 부대껴. 토할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그냥 커피만 때려 박아요. 커피만 때려 박아. 카페인으로 버티고 있어 지금. 근데 이 삶에 가치가 있냐? 내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어. 왜? 올해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년과 달라. 올해는
나의 예상이 거의 95% 이상 맞아떨어지고 있어. 특히 여러분 성적에서. 얘 1등급 나올 것 같은 애들이 1등급 다 나왔고요. 걱정되네? 2, 3등급 다 나오더라고. 그 원인을 내가 저번 주에 정확히 얘기해줬죠. 공부량과 멘탈이라고. 자, 디테일, 자세한 얘기는 제가 칼럼이나 기타 등등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주중에다가 수업 시간 이런 얘기하면 아까우니까 자꾸 주중에서 카톡 공지를 하고 그러는데, 안 읽죠, 여러분? 읽어요, 좀 제발. 제발 좀 읽어주세요. 중요한 얘기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끝났다잉. 안 뽑는다, 이제. 진짜 올해부터 안 뽑아. 올해부터 삼성 제외하고 안 뽑아. 삼성 진짜 대단한 회사야. 존경합니다, 진짜 삼성. 삼성 빼고 안 뽑아. 어떻게 할 거야? 신입 공채란. 근데 여러분 다 신입이잖아. 어쩌라는 거지? 답이 없어. 근데 없지 않아. 이거 하라는 얘기야. 왜? 맞잖아. 야, 봐봐. 당장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어플 있어요. 좋아. 그럼 카카오뱅크 움직이는데 경영학과 애가 필요하겠냐? 그거 코딩 개발하는 애가 필요하겠냐? 얘야. 근데 얘들이 없어. 그럼 얘를 뽑겠지. 얘네는 널렸어. 니네가 카카오뱅크에 철학과를 전공했어. 가서 뭐 할래? 국어국문 전공해서 가서 뭐 할래? 불어불문 전공해서 가서 뭐 할래? 안 돼, 이제. 빨리 깨우쳐야 돼요. 자, 하나 더.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고,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할게. 눈빛이 그냥,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초학문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동년배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화학 전공을 하고 싶어. 많이 봐줘, 한 20등 정도야. 진짜로. 내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어. 내가 예를 들면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싶어. 자, 그 전공으로 먹고 살려면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를 보잖아요. 여러분 세대에서 그 분야 전국에서 한 20등 안에 들어줘야 돼. 그럼 어디까지겠어? 많이 봐줘야 스카이야, 진짜로. 그런 이유에서 스카이인 거야. 서울대여도 쉽지 않아요, 진짜로, 이제는. 서울대여도 교수 되기 쉽지 않고, 꾸역꾸역 하면 되긴 되더라고, 서울대생들도. 근데 10년 전, 20년 전 학번 얘기야. 여러분 학번은, 전 잘 모르겠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알고 가라고요. 장밋빛 미래 없어, 더 이상. 장밋빛 미래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여기. 그나마. 잘 알고 계세요. 또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얘기 좀 하지 말고, 여러분, 니네만 알고 있어. 뭐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 부모님은 다 이렇게 사셨는데. 부모님, 나한테 연락 오세요, 자꾸. 왜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냐고. 니네만 알아. 그냥 뭐로, 야, 부모님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미 정답이고, 야, 지금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어도 30억, 40억인데, 뭐, 너는 뭐 노숙한다는 새끼가 뭐, 우리 애들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으시다고,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니네만 알고,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리고 솔직히 내 얘기 다 믿지도 않잖아. 적당히 가려 들으세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해야 돼. 자, 일단은 지문 분석하고, 필기 다시 정리할 시간 드리고 문제 풀게요. 중간에 좀 쉬고, 지문 분석한 다음에. 이 얘기 왜 이러냐면, 앞으로 이제 수능날까지 내가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야. 왜냐면 구평 분석하면서 보니까, 아니, 보기 싫은데 그놈의 유튜브에서 맨날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이런 맥락이더라. 이게 다 엮이고 있더라, 지금. 근데 여러분이 뭐 유튜브 맨날 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누구한테 듣겠어. 내가 해줘야지. 봅시다. 자,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각종 전자기기들을 두루마리처럼 휘게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뭐 놀러본 프로는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 G 플립 잘 팔린더라. 그거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도입이야, 그냥. 주제 도입이네. 뭐가 주제일까? 이 생각을 해야지. 혹은 전자기기들을 옷처럼 입을 수 있게 만들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네, 이런 거. 신체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잖아. 그럼 뭐에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유연 신축 전기업 문화가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다는 거 알겠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뭐 컴퓨터, 휴대전화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라고 좁혔으니까 뒤쪽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특히 정보 가치 더 높아졌죠. 그러면 여러분이 밑줄을 쳐도 집중을 해도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겠어?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되겠어? 그래.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 세계적인 관심. 자, 이러한 건강관리 소자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호흡이나 맥박 같은, 갑자기 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러므로 D가 또 정보가치 높아지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 400단어 내지 한 600단어 정도가 돼요. 이거는 잠깐만 어딨냐? 38페이지. 얘는 한 600단어 정도 돼요. 600단어. 상당히 많은 정보량이야. 시간 안에 처리하기.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처리하잖아요. 보통 200단어가 1분이야. 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200단어가 1분이야. 600단어면 3분이잖아요. 근데 단어 수준이 어렵잖아. 내용 수준이 어렵잖아. 그럼 최소 지문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린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뭐냐면 그거 다 읽고 있잖아. 어차피 기억도 안 나, 인간은. 처리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부분, 의도적으로 의식할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세모 치거나 별표 치거나 이런 파란색 기호들은 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신텍스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 대상으로 내가 특강 한번 해줄 건데 봐봐.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각종 전자기기들을 두루마리처럼 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잡은 의미가 와. 근데 이거는 잼민이 때 하는 거예요. 고3들은 이미 이건 끝났어. 선생님, 근데 저는 잼민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초 111 만들었잖아. 그래서 추석 전후 해가지고 신텍스도 해줄 거라고. 그거는 그 수업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 수업은 뭐냐? 이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량을 여기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와야지 너의 의식의 흐름을 자꾸 비교해버리면 자꾸 어려워져. 내려놓고 선생님 의식의 흐름을 그냥 따라오세요. 그렇구나 이러고. 그렇겠지? 이렇게. 그래놓고 분명히 여러분하고 뭔가 부딪히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이 부분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려면 머릿속에 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하향식 혹은 단어 뜻. 자, 이런 거는 기초 111 하다 보면 쌓여, 자연스레. 그래서 이것부터 하는 게 중요해. 또는 좀 거시적인 구조 잡는 거는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은 화작 특강부터 들으세요. 이게 훨씬 쉬운 내용 가지고 다뤄주니까 구조가 잘 보여.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다. 중간에서는 학생들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드렸고, 다시.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라고 또 뭐가 정보량이 터지다가 오케이. 그러므로 이러한 소자는 정보가 높아지죠. 착용자의 신체 표면인 피부에 밀착되어 동작에 따른, 근데 봐봐. 신체 표면인 피부에 밀착되어가지고 동작에 따라서 피부의 신축, 길이 변화 측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어쩌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고민을 가지라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일단락은 이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에 초점을 두고 보시라고요. 그러면 보이죠. 따라서 딱 봐도 일단락 끝부분, 주제가 세팅되는 이 핫플레이스에서 따라서 인가로 잡는 이 뒤가 주제란 얘기죠. 거기다 뭐까지 있어? 작은 따옴표. 그래서 일단락에서 할 얘기는 딱 얘 하나예요. 임장 센서. 이거 하나 도입하려고 여태까지 어그로 끈 거야. 알겠어? 다시 저쪽으로. 계속 봅시다. 자, 그림 나오면 그림 이해해야 돼, 요즘은. 한 80% 이상 그림이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지지체가 있고 나노선이 있는데 지지체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요만했던 지지체가 요만큼 길어졌잖아. 그리고 나노선도 보니까 요만했던 나노선이 이렇게 길어졌잖아. 근데 봐봐. 중간중간에 뭐가 보여? 균열이 보이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문 줄글 가지고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봅시다. 센서는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여 대상의 물리량을 계측해주는 장치이다. 센서에 대한 정의죠. 근데 이것도 이미 기출된 거야. 여기 어그로 끌리고 있으면 안 돼. 어디에 집중 줘라고? 주제, 인장 센서에 초점 줘라고. 그래서 1달러 끝부분 인장 센서에서 여기 현관평, 화살표 연결. 신체의 피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해주는 기기이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이때 그 신축의 정도는 자, 뒤쪽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긴 하거든 사실은.
자, 봐. 첫 번째. 전기 저항 변화나 전기 용량 변화. 그래서 얘나 얘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니까 중요한 건데 C1, C1 잡아놨죠? 뒤쪽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봤더니 3, 4단락 뛰어돌고 5단락에 나와 있죠. 5단락 B에다가 형광펜 화살표 해놓으세요. 밑줄 치고. 빨리 해놔. 자, 일로 와. 그래서 1단락 인장 센서에서 2단락 인장 센서로 이어지면서 전기 저항형 센서와 5단락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로 흐름 잡아놓은 거야. 주제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3, 4단락은 위계가 별도야. 거의 독립정보 군집 느낌이에요. 왜? 갑자기 센서의 성능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 흐름은 센서의 기능, 원리,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두고 1, 2, 5단락이 한 흐름이고 2, 3, 4단락이 중간에 독립정보 군집처럼 끼어 들어가면서 성능의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를 별도로 정리했으니까 구조가 약간 다른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얘기 감 잘 안 오는 학생들은 잘 들어. 여러분이 자꾸 이해를 완벽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좋은 자세인데 시간이 없잖아. 빨리 진도를 가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그러지 않았어. 그냥 하루에 한 강씩 때려 박아야 돼.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 또는 이해가 안 되잖아. 기초 111. 또는 화작 특강부터 빨리 들어야 돼요. 듣고 뒤쪽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앞쪽에서 이해 안 됐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처리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국어가 잘 생각을 해봐. 고3 과정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달라. 수학도 비슷해 사실은. 봐봐. 수학도 수업을 하는데 중학 수학이 안 돼 있어. 얘가 1차 함수를 못 풀어. 그럼 미분을 어떻게 하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수학은 뭐냐면 미분만 한다고 안 되니까 중학 과정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 비슷하게 정규반 따라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기초 111이나 화작 특강 가지고 메꾸면서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될 거라고. 됐죠? 제발 그렇게 하세요. 힘들어도 버티면서. 60일만 버티자. 자,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저항의 인자 센서는 주제는 전기저항의 인자 센서로 갔어. 투명 고무처럼 신축성이 있는, 야 근데 봐라. 그림에서 보듯 그림이에 라고 쓰시고 그림 좀 보세요. 고무처럼 신축성 있는 지지체가 판때기로 있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나노선이 있고 나노선은 전도체, 지지체는 부도체. 야 근데 봐.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재민이 때 배웠습니다. 도체, 부도체를 모르면 어떡해.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 그러면 국어 5등급, 6등급이야. 단어를 모르잖아. 영어 단어 몰라도 영어 못하는 거죠. 국어 단어 몰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찾아 정리하시라고. 자, 다시 그러면. 전도체니까 얘는 도체, 전기가 흐를 것이고 부도체니까 전기가 안 흘러. 고무는 전기가 안 흐른다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막 전기 사고 나거나 뭐 전기 뭐 문제 생겼을 때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그런 거네. 자, 전압을 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구나. 오케이. 뭔가 지금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봅시다. 위쪽은 그림 위에 구조를 얘기했고 여기서는 원리를 얘기했잖아. 신체에 부착된 지지자가 특정 방향으로 늘어났어요. 길이가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났는데 얘는 고무니까 균열은 없겠지만 나노선은 전선 같은 전도체잖아.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면 뭔가 봐봐. 얘도 이렇게 쫙 늘리면은 티셔츠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알잖아요. 그 느낌. 그러면 균열이 발생하죠. 균열이 발생하니까 전기가 잘 흐르기 힘들겠지. 저항이 커지겠죠. 저항이 그러면 저항이 커졌다라고 측정이 되면 얘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신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기적인 인자 센서다라고 하면서 정보가치 요약 정리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량이 터졌다고 보인다면 마지막이죠. 지시어. 정보가치 높게 집중. 저항값 변화 측정으로써 신축끼리 본다. 이게 핵심 원리예요.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보이죠? 저항값 가지고 신축 측정하는 게 최상위 정보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정의, 그림 위의 구조, 원리. 파란색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 구조를 써놓은 거죠. 다시.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들면 얘네는 늘어났지만 얘네는 당연히 균열이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커지겠구나. 오케이. 저항이 커졌다는 거는 얘가 늘어났다는 얘기겠구나. 인과관계가 측정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정보가치, 최상위 정보가치가 이런 게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라고. 왜? 2달러도 어떻게 다 처리해.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축되면 고무는 늘어났어. 그런데 전도체인 나노선, 전선을 늘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균열 같은 게 생기고, 균열이 생겼으니까 전기가 넘어가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저항이 생길 거고, 저항이 생겼네. 신축이 길어졌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추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측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기초 111 문제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본교과적으로 길러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본교과적으로 상식적으로 쌓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안 쌓여 있거나 또는 시험 국어 공부하면서 국어 문제 풀면서 그걸 엮질 못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거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만점자 200명짜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제발 그 학생들은 저기부터 하고 이 느낌을 잡으라고. 느낌을 잡아야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느낌을 잡아야지 100% 다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문 내용 자체가. 근데 지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 전기에 대한 원리가 안 잡혔다든지, 뭐 저항이라는 개념도 잘 없다든지, 그런 경우들이야. 과학적 인과가 안 잡힌다든지, 그런 거는 기초 112로 해결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3단락 오겠습니다. 여기는 현관펜으로 독립문단으로 3, 4단락을 하나를 크게 묶어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자, 반응을 측정해. 센서의 성능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감도에 대한 정의라고 있죠. 자, 넘버 1이라고 할게요. 왜? 그 다음 단락 봤을 때는 이런 센서의 기능, 센서의 성능에 관련된 4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 자, 자극 크기에 대한 반응의 정도 정의라고 할게요. 자, 근데 봐봐. 이것도 주제에 가깝잖아. 초반부고 자극에 대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도요, 구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보면 보세요. 자극이 크면 클수록 반응이 훨씬 더 커져. 됐어요? 맞잖아. 반응 정도가 클수록 측정이 쉬울 거니까. 감각, 감도, 감각의 정도, 단어 뜻도 생각해보면. 계속 볼게요. 인장 센서에서는 변종 정도에 따른 전기적 신호 변화가 감도에 해당하는데, 전기 저항의 인장 센서의 경우 외력이 가해져서 최초 길이, 근데 봐, 수식 나오죠? 얘기했었다. 수식은 100%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처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식을 세팅해 놓고 문제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빼버린 거야.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근데 애들 조지겠다 싶으면은 이 수식 처리해가지고 내게끔, 처리하게끔 냈겠죠. 수식이야, 여기는. 수식이잖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 미분, 델타 Y 미분이잖아. 평균 변화율 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식 같지도 않은 수식이야, 사실은. 되게 쉬운 수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국어에 이게 맥락없이 딱 튀어나왔어. 어떻게 처리하라고? 수식은 수식답게 처리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돼. 아시겠죠? 그냥 수식 얘기구나 라고 처리가 될 거 아니야, 읽어보면. 근데 이걸 읽어보고도 수식이구나 라고 처리가 안 되는 건 이쪽으로 와. 기본적으로 국어가 안 되는 거라고. 기초부터 안 되는 거라고. 기초 111. 아시겠어요? 제발 일로 와. 이거 여러분 일주일이면 끝나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14시간이면 끝나.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답이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센서의 성능 중에 하나인 감도에 대한 정의와 수식으로 표현을 했고, 핵심적인 정보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반응이 크게 있으면 감도가 좋다야. 됐죠? 넘어갈게. 자꾸 잘 들어. 자꾸 왜 저렇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구조를 못 잡아서 그런 거고,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 수업 듣는다고 되지 않는다니까. 기초적인 게 잡혀 있어야지. 봐봐. 이 수업은 연장선상에 수능까지 가는 어떤 기차의 중간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당연히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러면 기존의 기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빠르게 압축적으로 다뤄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걸 따라오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 이 수업의 목표는 중간에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저런 느낌으로 잡아가는 거구나라고 느낌을 잡아가라고. 수업이 소화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해주시면 되고. 계속 갑니다. 4달러. 자, 감도 외에도 성능평가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대요. 자, 2번 선형성, 3번 응답 속도, 4번 내구성. 선형성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대학 가서 수학을 했을 때 혹은 이공계 수학을 해서 제일 쉬운 게 선형대 수학이에요. 보세요. 선형성이 뭔지. 특정 힘이 가해졌을 때 센서 반응이 그에 상응하는 특정 값을 감지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잘 봐. 솔직히 나도 이거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처리 가능 정보에 집중하세요. 여기 모르겠으면 넘어가라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 뒤쪽 정보같이 높으니까 앞쪽 이해 안 되는데 굳이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여기로 가. 정비례는 알잖아. 이건 중1 잼민이 때 배운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비례일수록 선형성이 높다. 선형성의 개념은 정비례가 높다. 정비례가 잘 된다. 됐죠? 계속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응답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응답 속도는 뭐예요? 외압이 가해졌을 때 상응하는 정상 상태의 90%에 도달하는 시간. 응답 속도는 90%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구나. 당연히 시간이 빠를수록 좋죠. 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또 내구성에 대한 정의. 얼마나 오랜 반복 신축 이후에도 센서가 처음 나타냈던 값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가. 한마디로 내구성은 반복 재현.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저거 어차피 정보량 터졌으니까 다 처리 못해. 그러니까 저거 줄줄이 읽고 있다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으로 와. 감도라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다. 근데 정도잖아. 그 반응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감도가 좋은 거겠죠? 봐봐. 감도가 작아봐. 그럼 차이가 많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감도가 커봐. 그러면 그 차이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증폭돼서 볼 수 있으니까 작은 신호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쉽겠죠? 선형성이라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정비례가 잘 될수록 선형성이 높대. 응답 속도는요. 말 그대로 응답하는 속도야. 90%에 도달하는 응답하는 속도래. 당연히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는 빨리 갈 거 아니야. 높을 거 아니야. 따라서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내구성은요. 단단한 거. 어떤 경우 단단하대? 반복 측정에도 최초의 반응값을, 최초의 측정값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 오케이? 끝. 이 느낌이야. 근데 이제 저런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정보 처리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고요.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초 111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쌓인다고, 제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냥 옆에 형 친구 보니까 5등급 나왔는데 1등급 나왔대. 그건 뭐냐면 하다 보니 된 거야.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된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휘력도 쌓이고 배경식도 쌓이고 구조도 자기도 모르게 쌓이고 그러니까 보인 거라고요. 그걸 더 의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수업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95% 정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이다가 예측이 돼, 지금은. 아시겠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요. 제발 좀 30년 전, 20년 전 그런 이상한 방법들 가지고 얘기 좀 그만해. 시간 낭비야, 우리는. 사진 찍어 올려주셨죠? 넘어갑시다, 이제. 아니, 5달러. 전기저항의 인자 센서와 달리 앞에서 그림에서 부도체, 지지체, 위아래로 전도체. 봐봐. 이것도 되게 의도적인 게 뭐냐면 지금 2달락은 그림을 명확하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5달락으로 와가지고는 상상을 하기를 원한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지금 고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나노선들이 이렇게 막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나노선들을.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는 자, 윗면이라고 해볼게. 그 하나만 있는 게 이거야. 그런데 윗면, 아랫면 둘 다 나노선이 붙어 있는 거. 그게 얘라는 거야. 보십시다, 그래서. 그림에서 밑줄. 부도체인 지지체 위아래로 전도체인 나노선을 배치하게 되면 샌드위치 구조가 되고
이때 지지체는 나노선을 지지하는 역할과 더불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가요. 이와 같은 애 정보가치 높게. 다시 한번 구조 반복되는 단어 보일 거고 센서가 인장됨에 따라 위아래로 배치된 두 전도체 전기 용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 그게 뭐야? 전기 용량의 인장 센서라고요. 그래서 전기 저항형 센서 2단락, 5단락은 전기 용량의 인장 센서. 어떤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 됐죠? 어떤 원리라고? 용량 측정하는 거라고. 보이죠? 계속 봅시다. 여기서 측정하는 전기 용량이라는 거는 단위 전압당 물체가 저장하는 전하의 양을 말하는데 정의죠. 이는 전극의 면적에 비례하며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좋아. 면적 비례, 거리 반비례. 만약 전압을 걸어가지고요. 길이가 늘었어요. 나노선의 면적은, 총 면적은 변함이 없대요. 나노선의 총 면적은 변함이 없대요. 근데 신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지체는 봐봐. 자,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선이야. 땡겼어. 그러면 얘는 신축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면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균열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기겠지. 자, 반면에 고무 같은 거는 땡겼어. 땡기면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두께는 줄겠지. 그러니까 봐봐. 자, 이 지지체에 고무가 있어. 옆에서 본 단면적이야. 두께가 이만큼이야. 얘를 이렇게 늘렸어. 그럼 당연히 두께는 줄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데 봐봐. 위쪽 나노선, 아래쪽 나노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쪽 나노선, 아래쪽 나노선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졌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체 두께가 얇아지니까 전극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고요. 이 순간. 근데 잠깐 봐봐.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아, 거리가 줄었으니까 전기 용량은 커지겠구나. 됐죠? 그래서 원리 정리하면 이거야. 일로 와. 자, 신축이 있어요. 그러면 부도체인 고무는 길어지죠. 길어졌으니까 지지체의 두께는 얇아졌죠. 지지체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샌드위치 구조인 나노선 사이의 거리는 작아지면서 용량은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용량은 커지겠죠. 이 원리 잡는 거야. 됐어? 필기로 이해하세요. 필기로. 그림으로 이해하고 줄글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필기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정보 처리 방식으로 일치로 풀고 읽고 있고 그거는 진짜 10년 전 문제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요즘 문제는 그러고 있으면요 그냥 내년 수능이야. 뭐 내년 수능만 치겠어요? 3년 뒤 4년 뒤 수능 치고 있을걸? 왜? 이미 정답이 없어졌음에도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살 거 아니야. 정보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계속 봅시다. 이때 감도는 전기 용량 변화율 대비 지지체 길이 변화율 정의로 정의되며 인장 센서의 일반적인 성능. 자, 봐. 또 뜬금없이 감도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감도에 대한 정의 쓰고 끝내면 돼. 자, 그럼 봐봐. 정보량이 뻥 터졌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중요한 정보 흐름을 보면요. 1단락은 결국에는 인장 센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맞죠? 그래, 전체 흐름이. 그러면 인장 센서는 여기서 수많은 인장 센서 중에서도 뭘 얘기했겠어? 두 개 얘기한 거예요.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가 있고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가 있어. 자, 집중해요. 딱 2분만 하고 쉴 거야. 이 지문 정리하고 있어요.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의 정의와 그림 설명과 그림으로 구조 설명과 원리 설명을 했어요. 5단락에선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의 정의와 그림은 주지 않았지만 그림 가지고 2단락에 준 그림 가지고 상상을 시켰고 그걸 바탕으로 얘는 샌드위치로 나노선이 위아래 붙어있네. 어떤 원리로 용량으로 측정하는지가 나와 있어. 자, 구체적으로 원리 볼게요. 자, 고무는 늘어나요. 나노선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균열이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로 전기가 흐르니까 균열이 많이 생길수록 저항도 커지겠죠. 저항이 커질수록 균열이 많이 생겼네. 많이 늘어나 있겠구나, 고무는. 이해됐죠? 얘는요, 늘어났어요. 그러면 고무는 길이는 늘겠지만 두께가 얇아졌을 거예요. 그럼 샌드위치 구조로 위아래 붙어있던 나노선의 거리가 좁아져요. 거리가 좁아지면 용량은 반비례해서 커진대요.
용량이 커졌다, 많이 늘어났다겠죠.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거야. 끝. 자, 3, 4단락은 뭔데? 감도는 자극에 따라 반응이 클수록 감각의 정도가 커진다. 선형성은요, 정비례의 정도가 커질수록 선형성이 커진다. 응답 속도는요, 기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내구성은요, 반복해도 일정한 측정값을 내놓는다. 끝. 이거야. 이것만 딱 정리하시잖아요. 답 다 나와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했어? 이거 정리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야. 이 정보 처리에. 이 글의 정보 처리. 이 글을 출제한 의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뭐하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읽게 돼.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어휘력이 안 되거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없거나, 구조를 못 잡거나.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는 어휘 다 찾아 정리하세요. 기초 111 들으세요. 화작 특강 들으세요. 그럼 끝이야. 그리고 수업 따라오면 돼. 제발 빨리 하세요. 1주차가 가는 세계다 보니까 멘탈 터져서 거기서 자꾸 말복 잡히더라고. 그 학생들 위해서 깔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몇 분이야? 20분까지 쉬는 동안 필기하시고 구조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조도 보세요. 제발 글 읽고 있지 마. 구조도 봐. 구조도 봐. 그리고 차라리 화장실 갔다 오고 쉬어 그냥. 20분부터 이어지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잡혀요? 문 닫고, 문 닫읍시다, 뒤에. 자, 볼게요. 자, 주제 구조인데, 진짜 얘는 너무 빡세게 주제 구조인 게 잘 봐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의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잖아. 구조와 원리. 그럼 봐봐. 자,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 맞죠? 주제. 구조와 작동 원리. 대놓고 아예 구조 때려 박아놨죠. 그러니까 주제 구조만 빡세게 잡아도 되는 이유가 주제 구조로 정보 처리를 해서 정보 처리가 됐느냐라고 묻고 있는 선지들. 이게 첫 번째 문항의 출제 의도고 여러분한테 원했던 사고기 때문이지,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 일치 확인하고 작동 원리 있는지 내용 확인하고 있고 구조 있는지 내용하고 재민이한테 하는 거라고. 초등학생도 한다고. 그거는 제발 알겠어요? 주제 구조 잡으라고. 그 다음 또 봐봐. 인장 5번이죠. 전기용량의 인장 센서. 주제죠. 구조와 작동 원리. 똑같아. 봐봐. 선지가. 그러니까 내용 일치를 물어보면 똑같은 일 묻고 있겠어요. 주제 구조 묻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장 그대로 들어와 있지. 보이죠? 그리고 봐.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가 주제죠. 그러면서 뭐 세팅했어? 인장 센서로 주제 세팅하고 있는 과제. 주제로 세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구조 빡세게 잡으라고, 제발. 자, 그럼 이제 3, 4번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봐봐. 성능이죠. 감도 맞고요, 선형성 맞고요, 응답 속도 맞고 내구성 맞아요. 구조 틀렸죠. 선형성에 대한 감도에 대한 정의와 수식을 얘기하고 있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진 않잖아요. 정답 4번. 보여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주제 구조 털면. 뭘 자꾸 일치로 봐. 제발 이거 일치로 풀었다고 좋다고 하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막 유튜브 보면은 헬스장 가가지고 기구 이상하게 쓰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는 그게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안 된다니까. 운동 뭐하러 하냐? 근력 키우려고, 또는 근육 키우려고. 공부 뭐하러 합니까? 혼자 수능 국어 연구하려고. 현우쌤도 그 얘기 하잖아. 빨리 탈피하라고, 빨리 탈출하라고. 내가 이제 커뮤니티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시비가 붙어. 왜냐면 자기 수능 한 10년 했거든. 그럼 전문가지. 맞아, 인정해요, 전문가지. 근데 수능 전문가 뭐 하려고? 수능 전문가의 끝은 나야. 학원 강사 말고 할 게 없어. 수능 전문가 해봐. 뭐 할 거야? 근데 걔는 학벌이 서울대야? 그냥 수능 10년 친 건데.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제 그림 딱 주면서 손 딱 줬네요. 이 그림. 야, 참. 그러니까 작년 EBS 봤단 얘기잖아. 올해 멀티버스 지문 3단락. 기억나죠? 옆에다 써. 그래프 이해. 그래프를 준 건 그래프 이해가 핵심이야. 그래프 이해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축이에요. X축은 뭐냐? 시간. Y축은 뭐예요? 시간에 따른 저항의 변화율인데, 보니까 뭐 0.3, 0.5, 0.8 이렇게 알겠어. 그건 끝이에요. 자, 더 이상은 잘 모르겠고 선지 보면은 뭐를 판단시키겠지. 근데 봐. A냐 B냐? 얘는 용량이니까 전기 저항형이면 A겠죠. 이 정도는 잡으라고 지문 연결해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아까 그 사진 안 찍었다잉. 자, 그럼 보세요. 1번. C 상태와 F 상태에서 이건 봐봐. 7.25인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이게 3단락에 아마 수식이 나왔던 것 같거든? 이거 수식 좁히고 발제독해서 나중에 풀면 되는 거지. 이건 나중에 풀게요. 딱 봐도 주제 구조 잘 모르겠어. 넘어가. 알겠어? 2번 선지. E와 F 상태는, 자 봐. E와 F를 보면요. E는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잖아. 얘가 훨씬 더 정항 변화율이 크잖아요. 저항의 변화가 많이 됐다는 건 신축의 정도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네. 균열의 정도가 크다. 신축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서 저항 차이도 크다. 이번 한 90% 이상 맞는 것 같다. 핵심 원리잖아, 여러분. 신축이 많이 될수록 균열이 많이 되면서 저항이 커진다. 알겠어요? 핵심 원리야. 역시 그거 묻고 있고. 3번. 선형성이 높다? 이거, 야, 아까 선형성 뭐였어? 정비례 정도가 커질수록 선형성이 높다잖아요. 그럼 봐. B와 E를 비교해보자. B와 E. B는, 어딨냐, B. B 여기. E는 여기. B가 더 큰데? 그쵸? 그러면 B가 값이 더 크고 E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이나 변화도 이쪽이 더 큰 거잖아. 근데 B 상태가 덜 구부렸다고요? 더 구부려야지. 정답은 3번 끝.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에 이 그림이, 어디에 이 손그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번 선지 털다가 멘탈 터져 니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 근데 희한하게 국어에 수식 풀고 있다가 터지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 머리가 텍스트 정보 처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수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선지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문제라면 거기에 또 초점화돼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뭐냐면 전체적인 주제를 제대로 처리했느냐, 구조를 제대로 처리했느냐, 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굳이 1번에서 여러분을 변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2번이나 3번 같은 핵심 원리인 거지. 무슨 얘기예요? 저항 차이가 더 크네? 균열 정도가 크겠네? 라는 이런 핵심 원리를 묻는 거라고. 또는 감도, 선형성, 응답속도, 내구성에 대한 정의, 원리를 묻는다고. 선형성은 뭐예요? 정비례가 크게 될수록. 그러면 선형성이 매우 크대. 정비례가 크게 되겠네? 저항이 크다는 거는 변화가 커야 되는데 이 변화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정답 3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그냥. 뭐 더 좋은 문제풀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다 넣고 실전에서 군더더기 없이 시간, 실수, 정답률 이득 볼 수 있는 건 이 방법이고, 이렇게 정보 처리를 원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센스 있게 정보 처리하는 애들이 유능한 애들인 거야, 앞으로 사회에서. 왜? 어떤 단어 유무는요, 컴퓨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요. 뭘 하냐고, 우리가. 이거 해야지. 기계가 못하는 거 하는 거, 우리는. AI가 못하는 거 해야 된다고, 앞으로 인류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참 문항 설계를 참 깔끔하게 잘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1번 문제가 원래 주제구조 세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주제구조를 참 잘 세팅을 해놨는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가 A 얘기고요. 얘가 B 얘기예요. 저항형 인장 센서고요. 용량형 인장 센서거든.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저항형 인장 센서의 원리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구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엮어가지고 얘네는 약간 독립단락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개념도 엮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1번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 일단 여기서 사고가 끝났어.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잖아. 2번 문제에서 뭘 갖다 문제를 내놨어요? 진짜 깔끔하게
이 2번 선지, 얘를 갖다가 메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3번 문제는 뭘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로 내겠어? 얘 가지고 메인 아이디어 문제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자, 곧 보면 알겠지만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 얘기일 거예요. 여기 나왔네. 보이죠? 됐어? 그리고 여기다 뭘 엮었어? 얘도 엮어보고 얘도 엮어보는 거야. 이렇게 정보 처리 조치를 굉장히 문제 깔끔하게 잘 내고 있다고 지금. 그 옛날 EBS가 진짜 문제가 좋아요. 이렇게. 자, 봐. 근데 봐. 2번 선형성 차이 없대요. 고려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감도 차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응답 속도는 가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값이 더 작지만 속도는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한 거죠. 같은 조건 반복. 이게 뭐야? 내구성이죠. 사내구성은 역시 동일. 그러니까 고려사항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3번 응답 속도만 고려사항.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보기 내용 다 읽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하라는 건지 봐야지.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응답 속도 가지고 고려하라는 거구나. 왜? 나머지는 똑같은데 비교 대상도 아니지. 다 똑같이 나올 건데. 차이가 있는 거 가지고 세팅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 뽑아내는 게 핵심인 거야, 여러분. 글을 읽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100% 이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애당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돼. 모든 단어를 다 처리하는 건데. 그럼 뭐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용화된 정보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들을 글 쓴 사람이든 또는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중치가 항상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항상 뭐냐면 가중치를 판단하게 만들고 가중치가 높은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 알죠? 테슬라? 자동차. 옛날에 이제 저기 전기 그 과학자셨는데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유명하잖아. 테슬라 자율주행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AI를 공부시키는 거야.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 머신러닝 방법이 뭐냐면 빅데이터 그냥 계속 굴리는 거야. 도로를. 그럼 봐봐. 그냥 도로를 가는데 직선에 아무것도 없는 도로야. 가중치고 뭐가 없어. 그냥 가면 돼. 맞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든지 개가 한 마리 있다든지 자전거 막 뒤에 오토바이 막 여기에 덤프트럭 이만한 거. 뭔 얘기인지 알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정보는 이게 보이겠지만 가중치가 다르잖아. 자, 덤프트럭이 있고요. 뽀깔콘이 있고요. 여기 강아지가 있고요. 자전거가 있고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누굴까? 여러분 도로 상황 생각을 해봐. 뭐가 제일 위험해? 나는 경험상 오토바이야. 또 자전거. 또 사람. 또 덤프트럭. 그래. 그럼 봐봐. 이 노란색이라는 전체 100의 정보 중에서 이미지로 들어온 정보 중에 내가 가중치를 줘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잖아요. 하다못해 컴퓨터도 이런 게 중요한데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 가중치 정보 처리가 가중치를 주는 게 핵심이야. 다시 필기하라고. 자, 그래서 1번 인장 센서로의 기능은 당연히 가가 속도가 빨랐으니까 가가 더 좋죠. 갑자기 틀린 거 찾는 거냐? 맞는 거 찾는 거네. 틀렸죠? 가가 더 좋다니까. 가가 더 줘야 돼요. 오케이. 틀린 거 찾는 거. 아니, 맞는 거 찾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2번 선지. 가와 나가 신축할 때 지지체 잠깐만. 이거 되게 핵심 원리죠, 지금. 신축할 때 지지체의 두께도 있고 면적도 있잖아. 잠깐만. 지지체의 두께는 얇아지죠. 맞잖아. 얘가 길어졌어. 그럼 두께는 당연히 얇아지. 봐봐. 고무가 이만큼인데 고무가 이만큼 길어지면 당연히 두께는 얇아져야 되잖아. 이게 지지체잖아, 고무가. 두께 얇아져야 되죠. 근데 봐. 전극은 뭐였어? 나노선이잖아.
그러네. 얘는 신축성이 없어서 균열이 생겨버렸잖아요. 변화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해됐어? 주제, 구조, 원리, 좁히고 발췌독이야, 이렇게. 그럼 2번 보였을 거고. 자, 3번 가볼까요? 그래. 지금 얘를 이렇게 엮어놓은 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정극은 뭐야? 전도체죠. 지지체는 뭐야? 부도체죠. 근데 두 개를 지금 뒤집어 놨지. 선생님, 전 부도체랑 전도체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한다고.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못하잖아. 국어 단어 모르면 국어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찾아 외우시라고. 기초 일일 하시라고. 일주일이면 끝나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올해 대학 가세요, 제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한 10년, 2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야. 왜? 우리나라 출생률 전 세계 꼴등. 북한 이겼어, 북한. 와,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사망률, 자살률 1등. 야, 어마어마해. 그런데 또 국력은 선진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바뀐다니까. 공채를 안 하면 돼, 여러분. 대기업 공채가 없어졌어요. 뭐 할까? 문과는 아마 공무원 시험은 더 칠 거야, 이제. 제발,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대기업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예 바뀌었어. 빨리 인지해야 돼. 그러려면 정보 처리. 왜냐하면 내가 모든 길은 사실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다만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운동을 하든 피지컬 좋은 놈들이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정보 처리 능력이 좋은 애들은 어딜 가도 성공적일 거라고. 그 얘기야. 뭐 내가 지금 국어 선생인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단지 뭐냐. 고3 수준에서 정보 처리 능력은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거고 그걸 키워놨을 때 앞으로 일에 대해서 대강 윤곽만 한번 보여준 거라고. 제발 그 느낌 잡으면서 수업 잘 들어주시고 이 얘기를 잡고 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승부 보세요. 제발. 자, 봅시다. 4번 문제. 4번 선지. 가와 달리 나는 신축 과정에서 두께... 아니, 지지치 길이가 어떻게 서로 정비례해. 길이가 늘면 두께는 줄어야지. 야,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얘도 지금 사실은. 어떤 구조 그림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5번. 길이가 늘어나면요. 전극 길이의 간격이 줄고요. 그럼 용량이 반비례해서 커진다 그랬었잖아. 맞죠? 용량이 커져야지. 틀렸고. 두 개 바꿔야 되니까 틀렸고. 정비례는 당연히 아니고. 봐, 핵심 원리들이야. 여기. 고무는 두께가 얇아져요. 늘어났으니까. 근데 고무 두께가 이만한 상태에서 이만큼 얇아져 놓으니까 두 전극 사이, 나노선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나노선 거리 가까워져서 용량 커진다. 용량 반비례다. 핵심 원리 잡은 걸로 다 풀었다고. 줄글로 풀면 더 헷갈려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구조도를 그리고 안 그리고는 선택이야. 그럼 선택이라 그러면 또 힘들어해. 자, 평소 연습할 땐 그냥 그리세요. 우리가 수학 문제 평소에 풀 때 풀이 과정 쓰고 그래프 그리고 미분 같은 거 할 때 표 그리고 하잖아.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선택의 수준이 되게끔 올려놔야 돼. 실력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다 그리라니까. 계속 그려요.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고 비교해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그렸는지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내신을 또 본격적으로 다 할 거야. 근데 그래서 교과서를 들여다보니까 독서 교과서에 다 있더만 문단별 구조 잡는 거, 전개 방식 잡는 거, 주제 잡는 거, 정보가치 높은 거 정리하는 거 그게 학습활동으로 다 있더만. 수학 개념 학습활동이 예제, 유제, 연습 문제잖아요. 그거 그대로 수능에 나오잖아.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야. 야, 그런데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가 구조도 그리라면 채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오지선다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조도나 정보 가치를 처리했을 거라고 염두하고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왜?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지 뭔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평가원 출제자들과 일반인의 그 괴리인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계속 고민해보시고. 자, 4번 문제 봅시다. 이제 내구성. 야, 내구성의 정의보자. 내구성이 뭐였냐? 반복 측정에도 일정 경과 수준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작년에 저쟁을 풀 때 학생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상식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향식이라고 하고요. 이 하향식의 범위는 기존의 기출과 이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지지체의 길이가 늘었잖아. 그럼 당연히 균열이 생기겠죠? 근데 봐. 여러분, 이게 얘가 지지체라고 하자. 얘를 늘렸어. 균열이 생겼어. 균열이 많이 생겼어. 원상복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래. 원상복구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경험 확률적이야. 100%가 아니라 균열이 높아? 그럼 내구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거 백날 일치 발치독을 풀어도 정답 근거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런 사고를 하라고 했던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기억 아웃. 니은선지 볼게요.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 때마다, 즉 반복 있죠? 나노선의 균열들의 틈새가 다시 잘 좁혀진다는 거는 원상복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 원상복구라는 말이 내구성하고 동의었잖아. 니은 괜찮은 거죠. 외부 힘을 제거한 상태. 넓이가 반복적 신축의 결과. 반복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 봐봐. 힘도 없는데 반복했더니 변형이 커졌잖아.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상복구가 안 된다. 한마디로 내구성이 안 좋다. 내구성이 안 좋다. 정답은 니은 디귿 끝. 지지체 길이가 늘어나기 이전 단계에서 나노선에 큰 전압을 걸어줄수록 전압 걸어주면 내구성이 좋아진다. 뭔 개소리지?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좋고요, 여러분. 자, 이제 복습 잘 하시고 필기 올려드린 거 잘 정리하시고